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볼 내용은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그룹입니다. UBS의 리포트인데 SK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저희가 반도체 업황, 특히 메모리 시장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계속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UBS가 이제 그 이번 올려잡았다는 데는 당연히 이제 메모리의 어떤 초과 수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을 갖다 분석하면서 네. 목표가를 100만 원. 딱 100만 원 하면 우리가 느낌에도 뭐 70만 원, 90만 원보다는 100만 원 하니까 어감이 확 와닿으면서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 시장이 너무 이렇게 호황이구나라는 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상향한 근거를 결국 초과 수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UBS가 이번에 100만 원 올려잡았는데 목표가를 100만 원 올려잡았는데 그전에 목표가가 이제 85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올려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잡은 배경에 영업이익도 같이 이제 올려잡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UBS가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으로 80조 원이었다가 150조, 150조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나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이제 100조가 된다.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맥커리가 그다음에 UBS가 시티그룹이 잇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갖다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라 증권도 100조 원, 나중에 126조 원도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UBS 증권은 이제 150조 원 영업이익을 갖다 전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가도 올려잡아야 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 100만 원 가지고 올려잡았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UBS는 초과 수요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82%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또 전망을 추가로 했다고요? 예, 이렇게 영업이 올려잡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는 단일 업종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교한다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전장 사업부도 있고 그다음에 LCD, 삼성 LCD도 사실 삼성의 100%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LCD 분야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일정 이상 이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롯이 이제 그 메모리 사업이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메모리 사업 전체적인 업황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과 주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BS 증권은 이제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82%, 작년에 82%였고 DDR 전체의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서 67% 차지하고 우리가 또 관심 대상인 HBM 분야는 올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있고 뭐 심지어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HBM 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6%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150조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도 100만 원 올려잡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높아지면 좀 PER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HBM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HBM 납품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전히 SK하이닉스의 HBM의 그 독보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이것은 UBS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라고 이제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 올해 이제 HBM의 삼성전자 납품은 UBS의 전망은 뭐냐면 26년 올해 이제 2월이 돼야지 삼성전자가 HBM4의 샘플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나마 좀 중요한 샘플을 하시는 워킹 샘플을 올해 2월 달에 납품할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끝에 가서야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그 납품받은 샘플을 갖고 실제로 이제 퀄리파잉 테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UBS는 이미 10월 달에 SK하이닉스가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 전체의 시장 점유율을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5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순차적으로 영업이익이 150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10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ER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PER도 여전히 낮아지게 되는데 SK하이닉스 PER이 전체적인 올해 이제 매출액이 215조 원, SK하이닉스 매출액 215조 원,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조 원. 그러면 이제 PER이 5배 이미만 떨어집니다. PER이 4.9배이기 때문에 4.9배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3등 기업인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3등 기업 마이크론이 13배, 14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 PER로 접근한다면 거의
하프스코어 이하로 이제 더 이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여지는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수급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전망이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YTD를 보면 YTD라고 이제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를 했으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YTD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7% 정도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14% 정도를 갖고 있고 코스피도 역시 더불어서 이제 그 7.5%의 YTD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보였다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급 누적을 갖다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적입니다. 어제 종가까지 무려 4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1.5조 원, 1조 5천억을 매도했고 이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역시 누적입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9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3천억을 매도했는데 이거 역시 다 이제 개인들이 받아내서 아까 말씀드린 YTD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17%, 삼성전자 13%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영업이익과 이제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은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팔았다는 것은 좀 불안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 불안한 것은 결국 시장 외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란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 점을 갖다 불안해 여기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오늘 이제 CPI가 잘 나오긴 했지만 혹시나도 이제 CPI가 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니까 이 점을 갖다가 좀 걱정하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